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하차 그리고 적재 관련해서 일했던 거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상하차는 조금 더 오래 해보고 싶었는데 이유가 있어서 오래 하지는 못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상하차 2일, 적재 2일 이렇게 하고 지금 좀 한 일주일 정도 쉬고 있거든요. 일단 상하차 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요거 간 거는 진천 롯데 이쪽으로 갔고요.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알바몬 들어가시면 구직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업체가 한 3, 4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거 하나 골라서 지원을 했고요. 문자로 거기에 자기 나이, 이름, 그리고 뭐 탑승 위치 그런 거 보내시면은 주민등록증 사진 찍은 거 보내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돈 받을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게 자기 명인지 아니면은 타인 명인지 그것도 얘기해달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보내면 어플 링크 하나 보내주고요. 그거 받아서 이제 등록을 하시면 진천롯데나 아니면 다른 상하차 쪽으로 가셔가지고 직원분한테 보내주면은 그거를 등록을 해줘요. 갈 때도 꼭 주민등록증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궁금하신 거는 문자로 계속 물어보시면 버스 시간표나 그런 것도 다 보내주니까 알바몬 통해서 문자 보내가지고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돼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어쨌든 저는 6시나 6시 반 정도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해당 업체 쪽으로 들어가서 사인하고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 해당 업체 쪽 그 사무실로 들어가서 어플하고 주민등록증 직원분한테 드리고 어플에 인증이 됐죠. 그걸로 로그인해서 사진을 찍어요. 자기 얼굴을. 그거로 등록이 되면은 이제 그걸로 출석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진이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시간 많이 잡아먹었는데 그거 등록하고 나면은 그 X반도 그거랑 X반도라고도 하고 그 안전 띠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런 거 공사장이나 그런 데 보면은 여기 형광색으로 아니면은 그 경찰분들 밖에서 그 교통지휘 할 때 여기 형광색으로 된 그 띠 같은 거 차고 있죠. 그런 걸 하나 주시고 헬멧도 하나 줍니다. 그러니까 하이바라고 하죠. 안전모 그거를 줘요. 안전모는 일을 해보니까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거 받고선 진천롯데는 가자마자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7시, 7시 반 이 정도에 일을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다음날 6시 반이나 7시나 그 정도까지 쭉 해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8시 반까지도 하고 저는 금요일하고 월요일 이렇게 갔었던 것 같아요. 목요일하고 월요일인가?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첫날은 목요일이었는데 그날 가서 밥을 먹고 나서 이제 거기서 현장에서 대기를 했죠. 현장에서 대기를 하면은 거기서 또 한번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하고 이 사람 어디로 보낼까 그거를 결정을 하거든요. 저는 그 이틀 된 분하고 하차를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그때 상태가 어땠냐면은 1년 반을 논 상태였거든요. 집에서 운동을 하긴 해요. 근데 뭐 유산소나 이런 거보다는 좀 근력 운동 그런 거 1시간 정도 하고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그 일하는 거랑 집에서 운동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집에서 운동하는 거는 좀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고 현장에서 일하는 거는 전신을 다 쓰기 때문에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예전에 쿠팡 다닐 때도 제가 그랬거든요. 쿠팡 첫날에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그게 한 일주일 넘게 갔고 그 후에 좀 안 쓰던 근육 써가지고 좀 삭신이 아팠는데 상하차는 더해요. 일단은 처음 1시간 정도는 멀쩡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상하차를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제가 거의 20년 정도 전에 한번 해보고 지금 처음 한 거라서 1시간 정도는 제가 그냥 근육 운동 한다고 생각하고 근육을 막 썼어요. 그렇게 해서 한 3시간 정도 되니까 퍼진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3시간 정도부터는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은 정신력하고 근육을 쓸 수가 없고 그때부터 이제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노하우가 아니라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그 두 번째 갔을 때부터는 거의 이제 처음부터 근육 안 쓰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힘들긴 해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엔 제가 막 이제 운동하는 것처럼 근육을 막 써서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전완근하고 이두랑 다 털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걸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언제 하냐면 아래에 있는 걸 들어 올릴 때. 근데 위에 있는 걸 내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박스를 잡잖아요. 잡아서 박스가 공중에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힘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끌어내려요. 아래에 이제 박스가 지탱하고 있잖아요. 끌어내리면 제가 힘을 많이 안 쓴단 말이에요. 끌어내리는 힘만 있기 때문에 끌어내리면서 박스를 떠났죠. 이게 공중에 있잖아요. 공중에 있을 때 저는 이걸 받치고만 있는 거예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럼 제가 힘을 많이 안 쓰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여기 레일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탁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근데 이 레일이 지금 제 손이 가까워서 그런데 박스가 더 위에 있고 한 여기쯤에서 놓게 될 거예요. 더 위에서 놓으면은 이게 박스가 굴르거나 제품이 파손이 돼요. 그래서 위에서 받치면서 여기서 최대한 자기 팔이 내려갈 정도, 너무 이게 허리가 굽혀질 정도로 하면 안 좋고 내리면서 탁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제품들은 어떠냐면은 레일 위에 올라가면서 펑펑 소리가 나요. 쾅쾅 펑펑. 작은 제품들은 어차피 두 손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 되게 가벼운 것들 있죠. 봉투 같은 데 들은 것들, 옷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건 그냥 한 손으로 해서 이렇게 타면 톡톡 올라가지거든요. 근데 막 20kg 정도 되는 것들은 살짝 놓을 수도 없어. 저도 이제 가기 전에 유튜브에 상하차 영상을 많이 봤는데 그 영상 보면서 댓글 쓰신 분이 저렇게 쾅쾅 던지면 어떡하냐, 저러니까 제품이 다 파손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거를 하나하나 제가 처음에 한 것처럼 근육 운동 하는 것처럼 상점 모시듯이 사뿐사뿐 이렇게 앉혀가지고 하면은 보통 사람이 1시간 2시간이면 다 퍼질 거예요. 그러면 한두
12시간 하고 집에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시간당 일당이 10,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2시간 하면 20,000원이잖아요. 그거 받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사람이 누가 오겠어요? 아니면은 사람을 엄청 붙여야 돼요. 지금 진천롯데 같은 경우는 심하면 혼자 한단 말이에요. 처음 온 사람들이나 둘이 붙여주지, 좀 오래 하면은 이제 그 사람 한 사람만 붙이고 바쁠 때 한 사람 더 추가해가지고 빨리 빼는 식으로 그렇게 돌리고 있는데, 하루에 12시간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천천히 해버리면 3시간 하고선 빠질 거면은 4배가 들어가잖아요. 단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요 책상 모서리가 좀 부서졌거든요. 올 때 이게 좀 무겁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제가 상하차를 해보니까 알겠는데 위에서 펑펑 던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모서리가 깨지는 거예요. 이거는 뽑기가 좋아야 돼요. 그렇게 던졌는데도 살아남은 게 좋은 거고, 싫으면 계속 반품을 하셔야 돼요. 그 상하차 하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살살 놓으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벼운 제품들은 살살 놓을 수밖에 없어. 너무 가볍기 때문에. 근데 무거운 제품들은 많이 깨져서 올 거예요. 제가 완전 파손된 건 거울이 있었거든요. 거울도 그냥 팡팡 던진 것 같더라고. 당연히 그러면 깨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올 때는 이제 안 깨지고 왔는데, 요것도 무거운 제품이기 때문에 깨졌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좀 무거우면 깨질 수가 있어요. 그 무거운 제품을 시키면 좀 파손이 될 수가 있다. 이거 좀 아시면 좋겠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실 때 위에 있는 거 힘으로 하지 마세요. 진짜 다 털려요. 12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할 때 제가 1시간 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분들도 운동 과하게 해야 2시간이고 거의 1시간, 짧게 하시는 분들은 30분 빡세게 하고 그냥 집에 간단 말이에요. 헬스 하시는 분들, 뭐 맨몸 운동 하시는 분들도 그 이상 할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못 버텨요. 그거 하고선 음식 섭취하고 휴식을 해야지 운동인 건데, 여기는 12시간을 일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지는 일은 없어요. 골병이 드는 거예요, 골병이.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근육을 안 쓰고 그 중력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거를 물 흐르듯이 여기다가 탁 놓는, 가벼운 제품은 살살 놓을 수 있지만 무거운 제품은 쾅쾅 놓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돼 있고, 제가 3시간부터 퍼졌는데 퍼진 거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근육 털린 것도 있는데 발바닥이 너무 아픈 거예요. 쿠팡하고 똑같아. 왜냐면은 여러분도 저처럼 집에만 있다가 갑자기 많이 돌아다니거나 그러면 발이 좀 아플 거예요. 많이 돌아다녀봤자 1시간, 2시간이잖아요, 밖에서는. 근데 일을 12시간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좀 중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발 때문에 서 있기가 힘들어. 그 상태로 제가 다음날 6시 반까지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여기 허리 옆 근육을 안 쓰고 싶은데 안 쓸 수가 없어요. 다리로만 이렇게 앉고 싶은데 다리도 다 털려요. 왜냐면은 아래도 분명히 무거운 제품이 있단 말이에요. 무겁든 가볍든 어쨌든 스쿼트 자세를 취해야 돼요. 아니면은 허리를 숙이든가. 근데 그게 둘 다 동시에 돼요. 완전 스쿼트를 한 상태에서 앉아가지고 20kg짜리를 들어 올리면 여기 허벅지 부담이 엄청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반, 허리 반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허리랑 엉덩이랑 허벅지랑 다 털리더라고. 하체 운동은 확실히 잘 돼요. 상체보다 하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상체는 요거 아래 있는 거 들어 올릴 때 잠깐 되고, 하체도 진짜 많이 털렸어요. 그거를 제가 하고 나서 어쨌든 정신적으로 어떻게든 버텼단 말이에요. 그 이틀 하신 분도 힘들다고 그러고, 중간에 잠깐 끊어졌습니다. 햄버거 시킨 게 갑자기 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거를 일을 하고 나서 12시까지 어떻게든 버텨냈어요. 3시간 하고 나서부터 8시간은 거의 진짜 정신력으로 버틴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몸이 회복이 됐다가 힘들었다가 회복이 됐다가 힘들었다가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차를 한번 끝내고 나면 차가 빠지고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요. 거기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둘이 하면은. 근데 그거를 더 빡세게 시키면 차 들어오는 거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이제 다 뺐다, 빼기 직전이다, 다 뺐다, 그리고 이제 다음 차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그 모니터 같은 게 있어요, 그 라인 옆에. 그것도 되게 간단해서 조작하는 거 가르쳐 줍니다. 거기서 배우시면 돼요. 그냥 그거는 방금 얘기한 게 다예요. 뭐 체크하고 뭐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컴퓨터 하시는 분이면 그냥 다 해요, 스마트폰이나. 그래서 그거를 하시면 1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두 번째 날에는 그걸 좀 둘이 할 때 빨리 돌리려고 박스가 이제 한 2줄 정도 남아있다 그러면은 빠지기 전이다라고 체크를 하래요. 그걸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5분 만에 들어와요, 차가. 첫날에는 10분 정도 쉬었잖아요. 둘째 날에 그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차가 5분 만에 들어오더라고. 쉬는 시간이 많이 줄었죠. 그래도 두 번째 갔을 때는 괜찮았어요. 몸이 좀 적응을 해서. 어쨌든 간에 그거를 할 때 좀 쉬는 시간이 있어서 그 같이 하시는 분은 담배 피러 가고 물 마시러 멀리 가시고 그러는데, 저는 물통을 가져가서 물통 꺼내서 마셨어요. 물통 꼭 가져가세요. 제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상하차 정보 얻는 데가 유튜브에 몇 개 없고 상하차 갤러리라고 있어요. 갤러리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정보 볼 때는 그냥 가서 보세요. 말을 좀 험악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막 천박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상하차 갤은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에요. 게임 갤러리 이쪽도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는 말을 좀 지저분하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가 많은 것 같아요. 좀 규제가 심하고 이런 데는 애들이 알아서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도 적어요. 어쨌든 간에 거기 가서 저도 도움 많이 받았는데, 챙겨가라고 했던 게 제일 중요한 게 물통이에요. 물통이 없으면 중간중간 마시고 싶어도 물 마시러 멀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수기가 있어요. 근데 좀 멀리 가야 돼요. 갔다 오는데 한 5분 정도 걸려요. 그건 업체마다 다를 거예요. 진천롯데는 좀 5분 정도 걸렸어요. 그것도 라인마다 다르긴 해. 바로
바로 옆에 정수기가 있는 라인이 있고 저는 좀 떨어진 라인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물통에 담아두면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까지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물 정말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마셔도 화장실도 자주 안 가요. 왜냐면 땀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땀 엄청 많이 흘려요. 겨울인데도. 여름엔 진짜 쪄 죽을지도 몰라요. 여름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물통 그리고 끝나기 한 2시간 3시간 전쯤에 쉬더라고요. 더 일찍 쉬어야 되지 않나? 왜 그때 쉬지? 중간에 쉬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밥 먹는 시간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먹고 시작하다니. 진천롯데 정말 잘못된 점이 그거예요. 쉬는 시간하고 밥 먹는 시간이 좀 이상하게 분배돼 있어. 어쨌든 간에 쉴 때 배고파요. 한 쉬는 시간 20분 정도 줄 때가 있는데 그때 단백질바 그거를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물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가 좀 썩을 수 있으니까 껌도 좀 가져가고 그거 그렇게 먹었어요. 쉴 때. 그거 쉬면은 좀 더 할만해요. 할만하다가 일을 하면서 가벼운 거 하면 또 할만한데 무거운 게 오면 그때부터 그 좀 쉬었던 게 갑자기 몸이 또 다시 축 나가지고 퍼져. 첫날은 그렇게 어쨌든 마무리 짓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기 전에 일하는 도중에 문자가 또 와요. 업체에서 내일 또 올 거냐고. 근데 마무리 짓고 나서 생각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답장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집에 왔는데 그 답장이고 뭐고 배달 음식을 그때 시켰던 것 같아. 뭐가 제일 땡겼냐면 목이 계속 타잖아요. 좀 시원한 거 먹고 싶고 냉면. 그 냉면을 시켰는데 처음 시켜본데 맛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시켜 먹고 있거든요. 어쨌든 냉면하고 돈가스랑 뭐 그런 거 같이 왔거든요. 그거를 먹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 눕는데도 이제 뻐근하잖아요. 뻐근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그러니까 한 10시 11시 된 것 같더라고. 근데 누워서 자고선 오후 한 5시 정도에 일어났나?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돌아 누우려고 하잖아요. 제가 운동을 하는데 이 옆구리 운동은 안 하잖아요. 이 옆구리 쪽하고 등 쪽 뒤 이 근육이 너무 땡겨가지고 돌아 눕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 눕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휙 돌아 눕는데 팔을 대가지고 이렇게 돌아 눕고 일어날 때도 너무 땡겨가지고 막 진짜 일어나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냥 전신이 다 땡기는데 제일 땡기는 데가 옆구리. 정말 생소하게. 그리고 엄청나게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잖아요. 그래서 엉덩이, 허벅지 엄청 땡기더라고. 전완근하고 여기 이두. 여기는 근데 괜찮아요. 상체는 좀 땡겨도 돼요. 좀 문제가 되는 게 하체 쪽이에요. 요 허리부터 해서 하체 쪽. 여기가 털리면 사람이 좀 움직이기가 힘들어. 저도 예전에 하체 운동 되게 심하게 했을 때 화장실에서 앉기도 힘들었거든요. 요거는 운동 해보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앉았다가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 상태에서 술 먹은 적이 있는데 제가 길에서 한 3번 넘어졌어요. 다리가 다 털려가지고. 멀쩡한 상태면 버티겠는데 술 먹은 상태니까 그 잠깐 힘 빠지는 것도 용납을 못 하더라고. 그냥 무릎이 확 접혀버려요. 그 정도로 하체가 털리면 그런데 요번에 상하차 하면서 그 정도로 털리진 않았는데 굉장히 털리긴 털렸어요. 엉덩이랑 다 아프더라고 이렇게. 저는 좋긴 했어요. 이게 전체가 아픈 게. 계속 그런 느낌이면 제가 나갔을 건데 왜 이틀밖에 안 나갔냐면 손가락이 아프더라고. 제가 예전에 쿠팡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포장을 하잖아요. 손가락을 엄청 움직이잖아요. 이 손가락이 아픈 거는 여기 손가락에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여기가 아픈 거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요 옆구리, 허벅지, 엉덩이 이런 데는 근육이기 때문에 잘 회복하고 음식 먹고 그러면은 근육 발달에 도움이 돼요. 근데 이 손가락은 여기가 아프다. 이거는 염증이 생긴 거거든. 손가락이 아프더라고. 손가락도 엄청 많이 쓰잖아요. 잡았다가 놨다 엄청나게 하니까. 그 차 한 대에 그 물건이 적게는 1000개, 많게는 거의 2000개 가까이 들어있거든요. 그 둘이 한다 치면은 적게는 500개, 많게는 1000개 정도 서로 하는 거예요. 반반씩 한다 치면은. 그 차를 둘이 하니까 8대 이상은 빼요. 제가 두 번째 날에는 세봤거든요. 첫째 날에는 못 셌는데 두 번째 날에는 둘이 해가지고 10대 넘게 뺐어요. 혼자 했을 때 7, 8대 정도 뺀다고 하더라고요. 잘하는 분들이. 근데 둘이 해서 왜 10대 넘게밖에 못 빼냐. 둘이 한다고 해서 한 사람 하는 거보다 빨리 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라인이 못 버텨. 혼자 하면은 라인이 적당하게 굴러가는데 둘이 하면은 물건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라인이 멈춰요. 중간중간에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둘이 한다고 해서 한 사람 몫을 하진 않는다. 라인 때문에. 그리고 둘이 해가지고 막 그렇게 뺀다 치면은 확실히 좋긴 할 거예요. 라인이 버티면. 라인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둘이서 만약에 들어가서 한 라인 할 거를 한 라인에 두 라인을 뽑을 정도가 된다 하면은 무조건 둘을 투입을 시키겠지. 근데 라인이 버티질 못해가지고 보통은 그냥 한 사람 들어가게 하는 것 같아요. 진짜는. 근데 그것 자체도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쿠팡에서도 그렇고 여기 상하차 하면서도 느꼈는데 혼자서 진짜 맥스 힘에 겨울 정도를 그 사람들은 1인분을 한다고 책정을 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관리자도 아니고 그 위에요. 위 업체 진천롯데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쿠팡 위에 본사가 나쁜 놈들이에요. 진천롯데 본사가 나쁜 놈들이. 그거를 그대로 그렇게 하라고 교육을 받아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관리자예요. 쿠팡이나 상하차나.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 사람 죽을 똥 말똥 할 때까지 굴리는 거를 그거를 1인분이라고 책정을 해놨을까? 그거 다 자기들 수익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수익 좀 덜 얻어도 사람 덜 굴려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쿠팡이 양반이에요. 제가 저기 상하차를 해보니까 진짜 왜 노동하는 그 일 중에 제일 빡세다고 하는지 알겠어. 차라리 이거 할 바에 그냥 막노동을
운동을 가라, 노가다를 가라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노가다가 돈도 더 많이 줘. 상하차 하는 일에 비해서 진짜 적어요. 시간당 10,000원? 이거 편의점 가도 10,000원 줘요. 좀 짜게 주면 편의점 9,100 얼마 진짜 최저시급 주는데 잘 쳐주면 시간당 10,000원 주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쿠팡에서 피킹 같은 거 하면 안 힘들잖아요. 그런 거 해도 9,500원인가? 그 정도 줘요, 쿠팡은. 근데 상하차 여기 시간당 10,000원. 이거 10,000원 받고선 할 일이 아니에요. 너무 빡세. 근데도 요거를 버텨내는 몸이 있다. 그분은 하셔도 돼.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도 많이 축났을 것 같아.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동은 1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하게 하는 분들이 2시간, 짧게 하면 30분도 해요. 30분에서 2시간 사이로 운동을 하고 끝내요. 그걸 하고선 밥을 먹고 휴식을 하고 이제 오후 운동. 2시간 하는 분은 오후 운동 하는지 모르겠는데 1시간 정도 하시는 분들은 낮에 하고 오후에 하고 그렇게 하루에 2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봐야 2시간이에요. 근데 상하차는 11시간을 일하죠.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는 13시간을 일합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까지 하면은 있는 시간은 12시간이에요. 14시간이고. 근데 밥을 먹는 시간을 빼면은 11시간, 13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 쉬는 시간 이런 것까지 하면은 더 빠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그렇게 잠깐 쉬는 시간까지 빼버리면은 사람이 못 버티겠죠. 어쨌든 11시간, 13시간이라고 치고 그렇게 죽어라 일하는 거 그거를 1인분으로 잡고 진천롯데 같은 경우는 더 심한 게 한 사람을 투입을 시키니까 좀 다니신 분은 한 달 했던 분이 그때 있었는데 그분은 혼자 하시더라고. 그러다가 마무리 시간이 되거나 그 차를 빨리 빼줘야 되는 시간이 오면은 옆에 사람 둘이 하던 사람 하나 데려가가지고 그걸 빨리 치우고 이제 새 차를 받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지. 그렇게까지 굴려가지고 고혈을 빨아먹는 거죠. 진천롯데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점점 줄어가는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라도 일을 안 하면 그리고 그분들이라도 편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 편하게 택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택배 받는 기간이 좀 늘어날 거예요. 지금처럼 뭐 2, 3일에 오거나 쿠팡처럼 뭐 하루 만에 오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안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인 차별하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다 외국에 가 있고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 이제 다 퍼져 있는데 그 남의 나라 놈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국 놈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비하하고 막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게 봐주세요. 열심히 하더라고. 거기도 외국인분들 왜 자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잠깐 말씀드렸죠. 쿠팡인 본사나 진천롯데 본사 여기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화살이 자꾸 엄한 데로 가. 일하는 사람들은 관리자를 욕하고 관리자는 처음 온 신규들을 욕하고 서로 욕을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정부 그 남녀 갈등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빈부격차에서 나오는 갈등 서로 욕하고 있잖아. 근데 그거를 조절을 못한 게 어디예요? 정부잖아요. 정부. 거기에서는 그렇게 던져놓고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정부가 타겟이 돼야 되거든. 근데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대통령 뭐 탄핵도 되고 뭐 그런 일이 있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예전처럼 헛짓거리를 좀 덜하죠. 아예 못하진 않고 아직까지도 하는데 예전보단 덜하죠. 근데 요 관심이 좀 우리나라 요 일하는 쪽엔 아직 덜한 것 같아. 정부 쪽은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이 일하는 쪽 업체 관련해서는 요번에 빵 공장에서 빵 만들다가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그거 하면서 이제 또 잠깐 또 이슈됐죠. 근데 그전에도 여러 번 엄청 많았어요. 뭐 제철 공장이라던가 그런 데서 사고 나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열악해. 그 예전에 80년대에 비해서는 좋다고 보는데 근데도 많이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너무 열악해요. 우리나라 지금 왜냐면은 최저시급 올린 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저시급 올린 건 정말 잘했는데 급여만 올라갔고 이 사람들이 하는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가 않았어. 그거를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이 과하게 일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상하차는 둘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돼. 사람이 가서 진짜 오늘 일을 다 하고선 진이 다 빠져가지고 오는 거 이게 1인분이 아니라 그 반만 해야 된다고 봤거든요. 반만 해도 힘들어요. 상하차는 그 반 정도 하고선 와가지고 쑤시다. 그래도 둘이 해가지고 좀 괜찮네. 그리고 라인 속도도 둘이 해도 빡세요. 그렇게 빨리 하면 조금 더 천천히 할 수 있게 라인 속도를 조금 더 늦추던가 그 반 정도로 줄여야 돼. 확실히 그 수익을 좀 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 자본주의 쪽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거기서 갑자기 반토막 나면 힘드니까 3분의 1 정도로 줄이든가 그런 식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됩니다. 돈을 좀 덜 가져가더라도 사회 전반적으로 그 노동 퀄리티가 올라가려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지금 너무 과해요. 과하게 일시켜. 그 빵 공장도 둘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하다가 그렇게 사고가 난 거죠. 그리고 지금 진천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얘기 듣기로는 옥천도 그런 것 같고 청원 같은 거는 편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갔다가 혈압 높게 나와서 그냥 퇴짜 맞고 택시 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 그것 때문에 오기 전에 2번 재고 갔다 와서 또 오자마자 쟀는데 125에 85 거기에 가깝게 나오고 되게 멀쩡하게 나왔거든요. 거기서 재니까 제가 150에 100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계시는 분이 다시 수동
자동으로 쟀는데 180이 나온 거예요. 저 그러면은 혈압약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병원 가서 재도 그렇게 나온 적이 없거든요. 제가 재면서 이상해서 그 재시는 분들 봤어. 옆에 재시는 분들도 150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분들은 예전에 통과를 됐었나 봐. 처음 나왔을 때. 그냥 그분들은 거기다가 전화번호랑 이름 적고 그냥 내고 가더라고요. 그럴 거면 왜 해요? 그 혈압 재는 거. 거기 제출한 거 중에 164도 봤어요. 그리고 여성분은 혈압이 그 110에 옆에 있는 게 40인가? 그렇게도 뜨더라고. 그러니까 혈압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 세대가 있었는데 그 정도면 혈압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리고 재는 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 옷을 입고 재는데 이게 옷을 입고 재는 게 괜찮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안 괜찮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팔 두께에 따라서도 다르고. 근데 그거는 팔이 들어가긴 하니까 그 자동으로 재주는 기계 있죠. 그러니까 괜찮을 수도 있어. 근데 조금 더 혈압이라는 게 되게 민감한 거거든요. 굉장히 안정을 취해야 돼요, 사실은. 거기 앉아서 5분에서 10분을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재는 자리에서. 근데 뒤에 사람들이 줄 서 있단 말이에요. 오자마자 그냥 탁 넣고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거기서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이 혈압이 135예요. 그것도 위험군이거든. 근데 그 사람 그 병원이나 이런 데서 멀쩡히 쟀으면은 120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재도 지금 집에서 아무리 재도 130이 안 넘어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제가 퇴짜를 받고선 왔거든요. 청원은 안 가겠죠, 이제. 왜냐면은 다시 갔을 때 또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청원은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시설은 진천롯데가 더 깔끔해요. 청원은 좀 예전 건물이고 낡았어. 근데 진천롯데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밥도 맛있고 건물도 굉장히 커요. 진천롯데는 그 정도고 청원은 조금 작아요. 허름하고. 근데 일은 청원이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 하실 거면 청원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집도 청원이 좀 더 가까웠어요. 진천롯데보다는. 근데 못 간다. 해보고 싶었는데 혈압 때문에 컷당해서 아쉽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좀 회사들 부주의함이 있고요. 너무 과하게 시킨다. 쿠팡도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상하차는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쿠팡 힘든 분들은 상하차 못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목요일날 하고선 3일을 쉬었어요. 3일을 쉬고 몸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그거를 못 잊겠더라고. 그 손가락도 조금 괜찮아졌고 저는 이제 어쨌든 운동하니까 근육통이 되게 반가워요. 근육통이 진짜 시게 왔잖아요.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에 지원을 했거든요. 월요일은 14시간입니다. 보통은 그 목요일은 12시간이고 월요일은 2시간을 더 해요. 밥 먹는 시간 포함해서. 그래서 그 월요일에 두 번째로 갔고 똑같이 밥을 먹고 시작을 하죠. 그때는 이제 좀 젊은 분, 20대 초반인 분이 왔어요. 그분하고 저랑 같이 했거든요. 처음 왔대요. 그분은 이제 상하차에서 상차를 했던 분이고 상차가 좀 할만했었나 봐. 그래서 이제 하차로 왔고 처음 할 때는 이제 가벼운 것들이 와가지고 되게 할만했어요.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하면서 하다가 그 둘이 굉장히 잘했어요. 저희가 가기 전에 8대를 이미 뽑았어요. 그러니까 1시간에 한 대 뽑으면 잘했다고 했거든. 1시간에 한 대씩 뽑은 것 같더라고 거의. 14시간이 안 됐는데 그냥 벌써 8대를 뽑고 그렇게 잘 빼다 보니까 팔려가더라고. 왜냐면 우리 라인에서는 이미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옆으로 계속 지원을 갔어요. 저도 첫째 날에 비해서는 발바닥도 많이 안 아프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첫째 날처럼 무식하게 처음부터 근육을 쓴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력을 최대한 안 받게 위에서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손은 받쳐만 주고 여기다 탁 놓는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내 옆에 분은 확실히 하차를 처음 해서 그런가 허리를 많이 쓰더라고. 저 그러면 파질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기 하기 전엔 몰라요.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 찢어졌잖아요. 찢어지고 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퇴근 시간이 8시 반 그쯤 됐는데 그쯤 되니까 한 달 하신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랑 같이 하던 분 1시간 남기고 집에 갔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거기까지 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젊은 친구가. 1시간 남기고 한 게 진짜 완전 그냥 다 퍼진 거예요. 1시간도 못 버틸 정도로 그냥 퍼진 거예요. 그 친구는 집에 갔던가 아니면은 버스가 없으니까 그 휴게소 같은 데서 쉬었을 것 같아.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갔거나 아니면은 그냥 택시를 타고 갔겠죠. 해보시면 알아요. 진짜 정말 조금 정신력이 약하고 몸이 좀 안 좋은 분은 1시간 하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수두룩하다 그러더라고. 저는 1시간은 아니고 3시간 하고 퍼졌었는데 첫날에 정신력도 있고 운동을 하던 사람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가기 싫어서 어쨌든 마지막까지 남아서 꾸역꾸역 하고 갔거든요. 둘째 날은 정말 잘했어요. 근데도 제가 8시간 넘어가니까 둘째 날은 8시간 넘어가니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가벼운 것들 하면 괜찮은데 무거운 게 그냥 세트로 올 때가 있어요. 그 차는 그냥 계속 20kg짜리예요 거의. 위에 올라간 거는 좀 가벼울 때가 있는데 그거마저도 무거울 때가 있거든요. 첫날에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죠. 그 둘째 날에도 뒤쪽 되니까 그 후반부에 좀 무거운 게 많이 오더라고. 그러면서 좀 많이 빠졌어요. 초반에 무거운 거 온 거는 괜찮았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힘이 있으니까. 근데 좀 힘이 떨어졌는데 무거운 게 오면은 진짜 퍼져요. 그래서 저는 그때 8시간 정도 됐을 때부터 좀 퍼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도 첫날보다는 괜찮았어요. 그렇게 하고선 집에 왔죠. 집에 오고 그때도 이제 다음날에 일어나는데 좀 여기저기 뻐근한데 첫날보단 괜찮았어요. 당연히 여기 허리 쪽 옆근육 엉덩이랑 여기 당기는데 덜하고 이거 계속 나가면 괜찮겠다라고 싶었는데 제가 왜 더 못 나갔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이거는 손가락 아프면 그 일 하면 안 돼요. 제가 이게 쿠팡에서 박스를 너무 빠르게 접다 보니까 생겼는데, 거기서도 손가락을 너무 과하게 쓰는 거예요. 상하차 하면서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아파서 상하차는 이제 못 가겠더라고. 그리고 단점이 또 있어요. 상하차가 뭐가 있냐면, 한 번 가면은 다음날에 이어서 가기가 힘들어. 이어서 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만 하면 한 달에 400도 벌어요. 여러분이 그 주에 토요일만 빼고 월화수목금 일 이렇게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400 넘게 벌어요. 그때 한 달 하신 분 있죠. 그분은 400 정도 벌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그분도 좀 골병 났을 거예요. 이게 아무리 힘이 세도 1시간 이상 운동을 하면은 힘이 들어요. 퍼지게 돼 있고. 근데 그거를 11시간, 13시간 이렇게 일한다. 힘이 들 수밖에 없고, 그걸 해서 멀쩡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래 하신 분, 저도 인터넷에 많이 이야기 보는데, 돈 벌긴 하는데 남는 건 골병이다. 병원 자주 가고 막 그런다. 저도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손가락 염좌 때문에 아마 병원 신세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하차는 정말 쉴 때 한번 다시 가볼까? 요런 마인드밖에 없어요. 이제 일을 다른 거를 찾느라고 지금 준비 중이고, 그래서 제가 갔던 게 뭐냐면 적재.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적재했다고. 그건 어디냐면 LG물류입니다. LG물류센터인데 요것도 청주 근처에 있어요. 제가 청주에 사니까 요거를 버스가 집 근처에 있어서 요것도 이제 신청을 했는데 갔어요. LG물류도. 적재라는 거는 제가 이제 되게 옛날에 이것도 거의 20년 전에 오뚜기 다닐 때 그때 해보고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건데, 파레트 위에다가 박스를 쌓고 랩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오랜만에 했는데, 여기는 좀 쉬는 시간을 많이 줘서 좋긴 했어요. 3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밥 먹고 일하고는 3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그리고 연장을 하면은 하다가 쉬는 시간에 초코파이랑 콜라 주고, 그거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밥도 맛있더라고.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 일도 괜찮았어요. 근데 일이 상하차보다 조금 덜한 느낌. 그 첫날에는, 그리고 연장을 했는데 첫날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잘 모르기도 하고, 파레트에 적재를 하다가 옆으로 팔려 하는데, 옆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박스가 계속 나와요. 거기는 박스를 이제 수동으로 다 이제 하시는데, 레일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판 같은 데다가 바로 놓고선 그 박스 포장하고 스티커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진짜 그쪽 포장하고 이런 쪽은 여성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적재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 저 할 때는 3명밖에 없었어. 그 3명이서 그 쏟아져 나오는 박스를 다 적재하고 막 그러는 거야. 진짜 엄청 빡세더라고. 이거 거의 상하차, 하차에 20kg급 계속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물건은 가벼워. 근데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차보다 더 빠르게. 그거 하다가 초반에 자꾸 저희가 잘 모르니까 박스 쌓는 법도 제대로 교육 안 받았단 말이에요. 박스 쌓을 때 박스 크기가 있어요. 그 크기에 맞게 하나 이만한 박스가 있으면 그걸 놓고, 위에 또 조그만 박스가 있으면 그거를 2개를 쌌을 때 아래에 있는 박스랑 맞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쌓아야 되는데, 그걸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안 맞는 박스를 막 얼기설기 쌓은 거예요. 저희랑 같이 이제 일하시던 그 정직원분이 오후에는 다시 파레트로 보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파레트로 갔는데, 파레트도 정신없어요. 거기도 레일이 하나만 맞는 게 아니라 그 레일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왼쪽 오른쪽 레일을 같이 해줘야 돼요. 거기도 똑같아. LG물류도 진천롯데 쿠팡하고 똑같아.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그러니까 완전 녹초가 될 정도로 100m를 전력 질주하는 느낌. 근데 완전 전력 질주를 하면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마라톤 뛰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마라톤 뛰는 느낌. 마라톤 뛰면은 다 마라톤 뛸 수는 있잖아요. 자기 페이스 조절하면.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이게 빠르게 걷는 느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하루에 8시간 일을 이상을 하면은 빠르게 걷는 느낌으로 해야 되거든요. 쿠팡은 조금 덜해. 근데 그 상하차나 요거 LG물류 적재하는 데는 그 달리는 느낌이에요. 마라톤 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시켜요. 그래서 그 쏟아져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이 랩핑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자키라고 하죠. 그거로 파레트를 보내고 있을 때 가끔은 혼자서 레일을 2개를 맡을 때가 있어요. 그 첫날은 제가 조금 못하다가 후반부에 한 분이 알려줬어요. 박스 이렇게 크기 맞춰서 쌓는 거라고. 그래서 둘째 날 갔을 때는 제가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막 날라다녔어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일 잘한다고, 내일도 올 거냐, 일단 일주일 나오기로 했는데 나오고 나서 생각을 해보겠다. 일주일 나오고 안 나올 거예요. 계속 물어보시더라고. 왜 제가 거기를 2일만 나갔냐면, 첫날은 버스가 제대로 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날은 어떻게 됐냐면, 그 잔업을 하는데 인원 맞춰가지고 이 정도 인원만 필요하겠다 하면은 필요 없는 사람은 보내요. 저희는 그날은 이제 잔업을 안 하는 날이래요. 저희가 그날 안 했으면 다음번에는 그 잔업했던 사람들이 안 하고 집에 간대요. 근데 이게 되게 대처가 이상한 게, 처음 들었어요. 그날 일하다가 버스가 없어요. 갑자기 제가 일하는 쪽에 그 버스는 잔업한 사람들이 타고 간대요. 그래서 저는 듣도 보도 못한 동네에 내렸어요. 그래서 택시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택시가 안 잡혀. 택시 한 10분 잡다가 안 잡혀서 버스 타고 집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통근 버스를 타면은 40분 걸릴 거를 그날 1시간 40분 걸려서 집에 왔어요. 너무 얼토당토 하는데 내려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는 조금만 더 다녀보고 또 이러면 그냥 다니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출근 시간에
전에 제가 8시에 그 탑승 장소에 갔는데 8시 27분까지 버스가 안 왔어요. 제가 집에 들어오면서 문자를 날렸어요. 거의 30분 기다렸는데 안 와가지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뒤늦게 전화가 와서 택시 타고 오래요. 택시비 줄 테니까. 안 되겠다고. 제가 어제도 얘기 듣지도 못했는데 버스가 없어서 집에 오는데 1시간 40분 걸렸고, 여기는 30분 기다렸는데 추운데 버스가 안 온다. 제가 일할 마음이 안 생겨서 못하겠다. 그 한숨을 푹 쉬더라고. 그 사람은 자기 그 일을 하는 거, 관리하는 거 빵꾸난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더라고. 내가 받았을 어제 있던 그 버스 통지도 안 돼 있던 거랑 지금 30분 기다렸는데 버스 안 오고 이런 건 생각도 안 해. 와가지고 빨리 메꾸라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냥 못 나오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껐어요. 거긴 다시는 안 갈 것 같아. 왜냐면은 일하고 그런 것까진 괜찮은데 갑자기 자기들이 이제 일 관련해서 아니면은 사람을 갑자기 버리는 느낌인 거예요. 알아서 가시라고. 버스도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때 정직원. 그리고 그날도 택시 타고라도 와라. 아니 이렇게 버스가 늦을 것 같으면 조금 문자를 보내던가 연락이 오던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냥 하염없이 기다렸잖아요. 그런 일이 제가 다닌 지 이틀 만에 2번이나 벌어져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 데는 안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거기도 똑같이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물건은 가볍거든요. 20kg 넘어가는 게 없어요. 무거워야 10kg인 것 같아. 더 가벼운 거는 더 가볍고 샴푸 한 통 들어있고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손가락이 여전히 아픕니다. 그래서 거기도 손도 아프고 버스도 안 좋고. 버스 안 좋은 게 제일 커요. 손은 어떻게든 제가 뭐 손바닥으로 하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물건이 가벼우니까. 근데 좋은 회사였는데 버스 그리고 그런 좀 세세한 것들이 좀 직원들한테 안 좋은 것 같아. 제가 그런 거 감수하면서까지 다니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고, 그게 저번 주예요. 이제 일주일 넘었어요. 그 일주일 넘게 또 쉬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또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접었던 그 원신이란 게임을 좀 재밌게 하고 있어서 좀 더 하다 갈 생각인데, 지금 하나 찾아놓은 데는 이마트 물류입니다. 거기는 피팅을 해요. 저는 이제 박스 포장을 해도 손가락이 아프고 상하차 같은 걸 해도 손가락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손가락을 최대한 덜 쓰고 좀 많이 돌아다니는 그 피팅이라는 거는 손가락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마트 물류라고 해봐야 그렇게 무거운 게 많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음료수 같은 거를 들게 될지 모르겠는데 많진 않을 테니까 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좋은 점이 집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쉬었다가 그거는 하게 되면 요번에는 좀 오래 하고 싶어. 왜냐면은 저는 이제 이것저것 해서 유튜브 올릴 거리는 생겼는데 그래도 저는 좀 꾸준히 나가고 싶거든요. 지금 그때 LG 물류 다니다가 이제 버스 때문에 끊기고 나서 흐름이 끊겼어요. LG 물류 하고선 한 하루 이틀 쉬다가 청원을 지원했는데 청원에서 이제 혈압 때문에 퇴짜 맞았죠. 그러고 나서 흐름이 끊겼어. 그 일하는 흐름이 끊겨가지고 지금 좀 쉬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조금 오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일할 곳이 굉장히 많아요. 알버몬에 검색을 잘 하셔야 돼요. 검색하는 방법이 조금만 틀려도 좀 이상하게 나오더라고. 검색을 좀 다양하게 해보시고 그 맞춤 기능도 있으니까 맞춤으로 검색도 해보시고 거기서 자기한테 좀 맞는 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짧을 줄 알았는데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았네요.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볼게요. 상하차 좋은 점은 그 12시간 일하고 15만 원이 들어와요. 15만 3천 얼마가 들어와. 그리고 그 14시간 일했을 때는 18만 몇천 원이 들어왔어요. 17만 9천 원인가 18만이 넘었나. 아무튼 18만 원 정도. 그리고 저기는 15만 원 정도. 그 롯데진천이 돈이 좀 세다고 하더라고요. 페이가. 딱 시간당 만 원은 아니에요. 조금 더 줘요. 왜냐면 거기서 8시간 정도가 그 메인이고 넘어가면은 연장으로 취급이 되나 봐요. 거긴 그냥 기본 연장이 들어가 있나 봐요. 그렇게 해서 15만 원을 주는 것 같아. 그렇다 쳐도 다른 데보다 좀 더 줘요. LG물류는 연장했을 때 14만 9천 원인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연장을 안 하니까 8만 5천 원인가 밖에 안 들어와. 너무 적은 거예요. 하루 일을 했는데 8만 5천 원 좀 심하지 않았나? 그 일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거든. 쉬우면서 8만 5천 원은 괜찮아. 이거 편의점 수준으로 주잖아요. 일 강도는 높은데. 거기서 막 뛰어다니고 막 날아다니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막 랩핑할 때 어지러워요. 빙글빙글 돌면서 하기 때문에. 차라리 LG물류 할 바에는 상하차를 가겠다.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손가락 때문에 안 되겠다. 그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일단 못 가요. 단점. 상하차 장점 방금 말씀드렸죠. 돈이 좀 세. 근데 이 일을 하는 시간이 길어요. 12시간. 근데 다른 데서 12시간 한다고 그 정도 받지 못해. 근데 그걸 일할 체력이 안 돼, 단점이. 그걸 해서 버틸 수 있는 체력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기서 고정으로 다니는 분들, 관리자분들은 뭐 그 보고 지시 같은 거 하다가 땜빵 난 거 때우러 가니까 그분들은 오래 할만해요, 관리자분들은. 그분들이 들어가서 하루 종일 12시간씩 일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그분들은 오래 못 다녀요. 근데 거기 고정으로 다니는 분들이 있어. 고정으로 하시는 분들. 그분들 고정으로 해도 1년 넘기기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그때 15년 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상하차. 근데 그분이 달 만근으로 15년을 하신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상하차를 15년을 하셨다는 게 중간중간 쉬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몸이 멀쩡한지는 모르겠어. 그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상하차 하시는 분들 몸이 멀쩡한 분이 없어요. 갈아 넣으면서 어디 다치면서 혹은 젊어가지고 아직 몰라서 아니면은 젊어서 그 데미지가 안 오는 거예요. 거기 그 정도로 매력은 없어요. 근데 상하차 매력은 딱 그거야. 돈이 좀 페이가 세고 맞네 그것도 있네. 면접도 없어. 그냥 지원하면 갈 수 있어요. 잘리는 일 거의 없어요. 그게 좀 편해. 커트라인도 별로 없고. 근데 청원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그 혈압 커트 당했죠, 제가. 아무리 재도 멀쩡한데 거기서만 이상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높게 나왔죠. 이해가 안 가죠. 그런 구멍이 있는 혈압제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할 거면. 병원에서 혈압 재고 오라고 해가지고 매일 잴 필요 없잖아요. 병원에서 재가지고 한 번 내면 됐지 왜 그걸 매일 재고 있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어쨌든 단점은 몸이 굉장히 축날 수가 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12시간. 그리고 일하고 와서 야간에 일하잖아요. 오면 아침이에요. 씻고 하면은 아침 한 9시 10시 돼요. 낮밤이 바뀐 것도 좀 안 좋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해. 그것도 굉장히 단점이고, 그리고 좀 환경이 좀 안 좋을 수 있어. 막 소리 지르고 시끄럽다 보니까 그 관리자분들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건데 막 욕설이 있고, 쿠팡은 그러진 않거든요. 좀 근데 관리자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거는 좀 너무 남중남고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좀 철딱선이 없는 느낌.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은 좀 교육을,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일하는 장소잖아요. 회사잖아요. 근데 거기서 왜 그렇게 욕을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육 좀 다시 시켜야 되지 않나 싶고, 제일 문제인 거는 그 본사가 바뀌어야 돼요. 팡이나 진천롯데, LG물류, 모든 물류센터, 그 외 다른 곳들도 본사가 바뀌어야 돼. 제발 사람 둘이 할 일을 혼자 시키지 마세요. 진짜 아니야. 쿠팡은 정말 양반이에요. 쿠팡을 만약에 못 버티면은 물류 쪽 가기가 힘들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쿠팡에서 못 버티겠으면은 피킹을 하세요. 피킹을 못 버틴다. 그러면은 편의점 가셔야 돼요. 편의점 알바하셔야 돼요. 쿠팡이 정말 양반이었어요. 제가 하면서 상하차 하면서 진짜 많이 느낀 게 쿠팡은 정말 양반이구나. 정말 좋은 곳이었구나. 근데 제가 다닐 때도 쿠팡 좋은 곳이라고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업무 체계 같은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만둔 거지. 어쨌든 간에 상하차 장점보다 단점이 많습니다. 근데 몸이 버틴다면 해보세요. 그리고 계속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맙죠. 제가 그분들을 존경할 필요는 없고 정말 고맙죠. 왜냐면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집에서 편하게 이런 걸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마운 분들이고, 몸 안 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막 관리자들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일 뭐 존나 잘해요? 막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그 얘기가 되게 듣기가 싫었던 게, 여길 긁는 것 같아. 그 쇼핑 같은 거 할 때 일부러 막 비싼 거 보여주고선 그 자존심 스크래치 내가지고 내가 살 게 아닌데 돈 없어 보이기 싫어가지고 비싼 거 사게 만드는 그런 그지 같은 마케팅 전략 있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일 존나 잘해요? 저는 아니 존나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왜냐면은 실제로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두 번째 갔기 때문에. 잘한다고 해도 굳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을 것 같아. 일 존나 잘해서 뭐 할 건데. 거기서 일 존나 잘해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일 존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호구가 된다는 거야. 병신 호구가 된다는. 그렇게 존나 열심히 안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소리를 지를 거야. 막. 저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은 없었거든. 그냥 진짜 개같이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존나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봐야 돈 안 줘요. 여러분이 되게 못하든 되게 잘하든 15만 원 받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야.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서 평균적으로 그냥 양심 맞게 그냥 이 정도 하면은 잘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너무 못할 필요는 또 없어. 근데 체력이 너무 안 돼서 너무 못해. 그럼 그분은 다른 일 해야죠. 근데 자기가 평균 쳤으면 그 이상 잘할 필요 없어요. 쿠팡이든 상하차든 다른 물류센터 모두 일을 잘하든 말든 간에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데에서는 여러분이 그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관리자들이 빨리빨리 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 들을 필요도 없어. 왜냐면 돈 더 안 줄 거거든. 그렇다고 더 못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잘리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딱 할 만큼만 적당히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더 열심히 하는 건 자기 만족입니다. 제가 쿠팡에서 왜 더 열심히 했는지 알아요? 저 운동하려고. 천천히 하는 거로 운동이 안 되고 천천히 해봤는데 시간이 안 가고 재미가 없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가락에 작살이 났어. 그때 쿠팡 그만두고 3달 갔어요. 이 손가락 통증이.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도 아직도 살짝은 아프네. 여기도 상하차나 이런 거는 잘 못하겠는 게 계속하면은 또 손가락 작살 날 것 같아. 최대한 안 써야 될 것 같거든.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야? 돈은 똑같아요. 월급은 똑같이 받았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1.5배를 잘하든 2배를 잘하든 1.2배를 잘하든 못하는 사람하고 돈은 똑같이 받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류센터나 이런 데서 일할 때 이거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만큼은 해야 돼요. 돈 받은 만큼은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한계에 치달을 정도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회사나 관리자들은 그런 걸 원해요. 여러분들이 몸을 다 갈아넣기를. 여러분이 병신이 되든 말든 간에 병원비를 다 쓰든 말든 간에 그 사람들은 상관을 안 해요. 무조건 빨리 하라 그러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 돈 똑같이 받으니까. 돈 받은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상 하는 거는 여러분 자기 만족이에요. 그거보다 못한 거는 다른 일을 하세요. 그게 맞아. 그보다 못하면은 애초에 거기서 오지 말라 그래요. 너무 못하면. 남들 일하는데 거기 다 퍼져가지고 구석에 있으면. 근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있진 않아. 그런 분들은 보통 집에 가요. 상하차나 이런 거. 그분들은 다시는 안 와. 근데 와가지고 꼭 쿠팡에서 제가 봤던 사람들 다들 진짜 바빠가지고 발동 불 떨어져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구석에 숨어가지고 노가리 까고 있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건 정말 아니에요. 그거는 일을 안 하고 돈을 벌겠다는 건 그건 도둑놈에 경찰에 신고해야 돼. 물건 훔친 거랑 뭐가 달라 도대체. 왜 그러고 사는 거야? 왔으면 일은 하고 돈을 받아야죠. 1인분을 하시고 거기서 더 하는 거는 자기 맘이다. 못하는 거는 다른 일 하시라. 그게 맞습니다. 물류에서는. 그 외에 다른 뭐 머리 쓰는 일이나 이런 거는 자기가 더 한 만큼 연봉 협상이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물류센터는 그런 게 없어. 연봉 협상 없어요. 무조건 최저시급, 연장하면 연장수당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서 괜히 몸 축내지 마시고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하차랑 LG물류센터 일했던 거 두 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요거 끄고 다음에 이마트 쪽 물류하게 되면 그거는 나중에 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일하실 때 몸 건강 요거부터 챙기세요. 1인분은 하되
몸은 건강하게 하세요. 요령 있게. 일 잘한다 이런 거 속지 마시고 적당하게 몸 돌봐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끄겠습니다. 끝.